모든 일의 시작은 보증을 서달라는 아들의 요구였습니다. 엄마, 제발,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부탁드려요. 엄마만 도와주시면 진짜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요? 보증은 가족 간에도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 모르니? 지금 상황이 딱 그 꼴이잖니? 아니, 그리고 입은 360도로 돌아갔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네 보증을 서주면 그 빚은 누가 떠맡는데? 내가 떠맡는 거잖아. 저의 말에도 제 아들 규승이는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아, 엄마,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두 번 다시 때 안 쓸게요. 하지만 저라고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규승이 네가 그놈의 보증 서달라는 말만 빼면 나머지는 다 해주마. 대체 네가 사고를 쳐서 빚을 진 걸 왜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야? 저는 젊었을 적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습니다. 몇 번 무너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나름 수완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지금껏 사업을 유지해 올 수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아서인지 제 아들 규승이도 어릴 적부터 인터넷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규승이에게는 사업적 소질이 젬병. 아니,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 재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자주 하게 되었고, 실패를 했으면 주제를 인정하고 다른 진로를 찾으면 좋으련만 아들은 또 쓸데없이 포기를 몰랐습니다. 남자가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규승아,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그러다가 네가 우리 집 기둥뿌리를 썰 것 같아서 그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 녀석은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고 마침내 저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지경까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녀석의 보증을 서주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히 부모의 정으로서 해주기에는 다른 것들이 걸렸거든요. 규승아, 인간적으로 염치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너 사업 휘청이면 내가 몇 번이나 빵꾸를 막아줬는데 이번에는 보증이라니. 나도 이제는 지친다. 못해줘? 저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건 규승이를 위한 결단이기도 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계속 막아줬더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규승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뭐라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저 무시하시다가 만약에 나중에 제가 성공하기라도 하는 날엔 규승이가 호기롭게 말을 했지만 저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네가 성공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동안 내가 네 빵꾸 막느라 빌려줬던 돈부터 갚아야겠지?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거니? 여하간 난 돈 못 빌려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거절해도 규승이 녀석은 도통 말을 알아먹지 않더군요. 수긍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반감만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긴 하네. 규승이 이 녀석 어릴 때부터 일이 잘 안 풀리면 남 탓만 했었잖아. 돌이켜보면 규승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했었죠. 이게 다 엄마가 혼자서 날 길러서 그런 거잖아. 규승이 녀석이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입혔던 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홀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일찍 갈라섰어요.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헤어진 거였죠. 문제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헤어진 다음에 알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남편에게 가서 임신 사실을 밝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이 헤어지자며. 난 몰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내가 뿌린 씨인지 아니면 다른 놈이 뿌린 씨인지 그걸 어떻게 믿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딱지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아, 아, 왜 사람 뺨을 때리고 그래? 그 얼간이 자식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여 줬답니다. 됐네요. 너 같은 인간의 도움은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었어. 그냥 어차피 당신 애니까 출생신고나 같이 하자고 온 거였는데 이제 보니 그딴 고민을 한 것 자체가 바보였네. 내 얼굴? 잘 봐도 왜? 내가 왜 잘 봐야 하는데? 이제 이 예쁜 얼굴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망할 자식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워낙 자본도 근본도 없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뿐이었고 다행히 하늘이 도우신 건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 약발도 슬슬 떨어져 가는 건지 아들 규승이가 점점 더 막장이 되어 갔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도대체가 이놈 자식은 언제 처리될 생각인지 사연을 듣다 보면 다른 집 아들들은 엄마가 최고라고 사이코 며느리도 백마탄 왕자처럼 물리치고 당당하게 엄마를 도와주던데 우리 집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백마탄 왕자는커녕 동네에 당나귀라도 좀 타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저의 소망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어느 화창한 아침 규승이 녀석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나한테 여자친구도 보여준 적 없으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예쁘고 참한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쁘고 참한 그런 여자애가 너를 만나준다고. 규승아, 너 어디 아프니? 아이, 진짜 자꾸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걸 보니 진심이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난 여자애인데? 인터넷에서요. 뭐? 이 인터넷? 네, 데이트 사이트에서 서로 매칭하고 만났다더군요. 골이 아팠습니다. 매칭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대체 뭐라고 하는 거니? 아, 그리고 엄마,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빗나가지를 않더군요. 제 여자친구 임신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 할머니? 임신?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이놈 자식이 타라는 100만은 안 타고 여자를 타고 있었네. 아이고 하느님.
머리가 아팠습니다. 규승이 이놈 자식이 정말 사고를 쳐도 제대로 친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짓말이길 바랐지만 정말이었어요. 정말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랑 아이까지 가졌더군요. 오진선,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비 며느리이기는 했지만 편의상 그냥 진선이라고 할게요. 진선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어디에 하나 모자란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진선이를 보자마자 말했죠.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요. 네, 어머님. 왜요? 네? 대체 아가씨처럼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 아들을 만나요? 우리 아들은 내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 놈인데. 저의 말에 진선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던 진선이가 실제로는 나사가 한 3개쯤 빠져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진선이가 빠진 나사를 처음 발견한 것은 결혼 직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가 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조금씩 하기보다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고기전은 고기가 두툼해야 제맛이지. 그래서 그렇게 한참 고기전을 열심히 부치고 있는데 그걸 본 진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부치시는 거예요? 응. 그렇지? 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진선이가 절 도와주려는 건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고 계세요. 이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진선이는 어머님. 그런데 이거 전이요. 응? 전이 왜? 고기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글쎄. 난 그냥 원래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두툼한 걸 좋아해서. 아, 그러시구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 그럼 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디 돌연변이 초능력자라는 소리인가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묘하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진선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선이 애는 명절에 시댁에 와서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네? 고기전 두께를 재는 눈깔은 귀신 같은 녀석이 눈치코치는 밥 말아 먹은 건지 어떻게 된 게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덕분에 만년 허리디스크 보유자인 제가 신나게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진선이가 저에게 쓱 다가오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 그릇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설거지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좀 눈치를 챙겨 먹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집 세제 좋은 거거든. 미국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뭔가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니요? 그래서 그렇다니? 아, 그게 진선이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릇들에 닦이지 않은 세제가 꽤나 묻어 있어서요. 이것도 보세요. 어머님이 이미 닦으신 건데 여전히 미끌거리고 번들거리잖아요. 아니, 얘가 진짜 또 지적질이네? 일을 도와주면서
지적을 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서 자꾸만 지적질을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잖아요. 답도 없어 보이던 제 아들하고 결혼해준 구세주 같은 며느리고요. 그냥 내가 눈 한 번 딱 감고 참자. 며느리랑 싸워서 네가 얻을 게 뭐가 있니?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몰랐네. 내가 원래 좀 둔한 편이라서 말이야.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어떻게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요. 그런데요, 자, 다들 커피 한 잔씩 하렴. 제가 조금 전에 설거지했던 컵에 커피를 타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규승이가 먼저 한 잔을 받았고, 아무렇지 않게 입에 대고 마셨죠. 그런데 진선이가 규승이를 보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나 거기 티슈 한 장만 줘. 티슈? 갑자기 왜? 그냥 일단 줘봐. 그렇게 규승이로부터 티슈를 받더니 진선이가 그걸로 제가 준 커피잔에 입대는 부분을 닦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닦고 나서는 티슈에 세제 같은 이은 게 묻어났나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순간 짜증이 확 나서 목구멍까지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이 새어나가기는 했어요. 아니, 그걸 왜? 아, 이거요. 진선이가 저에게 송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임산부잖아요. 세제같이 해로운 건 최대한 멀리해야 해서요. 그렇게 멀리해야 하면 아예 커피에 휴지를 담가 먹지 그러니. 한마디 하라고 저의 본성이 꿈틀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아이였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어떻게든 입은 다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녀석들이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는 참아지던 입이 녀석들이 떠나자마자 근질거려서 미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참다가 또 참다가 못 참겠어서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진선이 걔 집에서도 그러니? 집에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야? 진선이요? 오늘 진선이가 민감했었나? 아들놈은 자기 와이프가 민감하게 굴었었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더군요. 하긴 그럴만도 했습니다. 진선이가 저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할 때 녀석은 아예 다른 것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낄낄대는 거 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규승이 녀석이 잠시 되뇌이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히 집에서는 좀 많이 아끼는 것 같기는 해요. 아끼다니? 그게 뭐라고 해야 하지? 진선이가 워낙 좀 알뜰해요. 요리할 때도 재료 낭비하는 거 싫어해서 조금만 쓰고, 아까 말씀하신 세제도 무턱대고 쓰는 걸 싫어해서 물로만 하고요. 물로만 설거지를 한다고. 아니, 그럼 더러워서 어떻게 다시 써? 세제가 아까우면 물은 안 아깝니? 물도 절약하려고 한 번 받아서 아껴 쓰기는 해요. 엄마 며느리 엄청 알뜰하죠? 그건 그냥 위생관념 상실한 짠돌이잖아. 아이고, 이놈 자식이. 도대체 남자들은 왜 신혼 초에는 바보가 되는 걸까요?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물론 저도 예전에 한참 젊을 때는 이성이 좋기는 했지만 남자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들놈은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힘들었죠. 그래서 너는 진선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믿는 거니? 뭐, 아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규승이 놈의 대답을 듣는데 두 눈이 저절로 질끈 감기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어차피 규승이에게 더 말을 해봤자 딱히 말이 통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전해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뭐? 아니, 뭐 그딴 기집애가 다 있어? 지가 뭔데 시엄마 요리랑 설거지를 감나라 배나라야. 그렇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네가 이상하기는. 네가 이상하면 나도 이상한 거고 옆 동네 민찬 엄마도 이상한 거고 한성화고교 동창회 전원이 이상한 거다 얘. 친구들의 위로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그래, 역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건 진선이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진선이는 지독한 짠돌이. 그러니까 속이 아주 조불거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밴댕이 소갈딱지였죠. 규승이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디 마트, 시식 코너라도 보이면 배가 부를 때까지 먹기 일쑤였고, 그러면서 절대 구매는 하지 않고, 보다 못한 시식 코너 직원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자 소비자의 권리를 운운했다더군요. 저는 설마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요. 어쩌다가 진선이랑 같이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둘이 함께 마트에 갔는데 어머님, 우리 저기에 잠깐 들릴까요? 응? 어디? 저기, 시식 코너요. 규승이한테 들은 게 정말이었구나. 진선이는 진짜로 시식 코너에 죽치고 서 있더군요. 동그랑땡 군만두, 하다못해 칼국수까지. 그렇게 한참 배부르게 먹더니 이번에는 어머님, 이번에는 저기 과일 코너에 가볼까요? 말을 하고는 과일 코너에 가서 또 망고를 한참을 주워 먹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한 직원이 과일 자르는 걸 멈추자 진선이는 뭐예요? 왜 과일 주던 걸 멈추는 건데요? 라고 오히려 따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어요. 너무 눈치가 보여서 제가 상품을 좀 사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를 말리는 거 있죠? 어머님,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써요? 이건 그냥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니까요? 진선아, 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아니야. 소비자보다는 진상이지. 아니, 그건 저의 지적에 진선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면 상하는 일은 못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는 말처럼. 저는 한평생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규승이를 임신했을 때 전 남편 놈하고 문제에서도 그랬고,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중요한 건 바로 제가 나중에 거울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선이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이번에는 대놓고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진선이가 주둥이를 툭 내밀고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습니다. 둘이 장을 보고 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계속 그러더군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나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요. 라는 식이었죠. 뭐, 지금 나랑 어쩌자는 거지? 짜증이 나더군요. 아니, 애는 우도 어른을 대하는 기본 예절이라는 걸 밥 말아 먹은 건가? 만약 먹었다면 고봉밥에 수돗물로 한 10그릇 정도는 해먹은 것인지. 자꾸만 틱틱대고 자기 기분 나쁜 티내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로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진선아. 너 계속 그렇게 기분 나쁜 티 내고 있을 거니? 네? 제가 언제 기분 나쁜 티를 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진선이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송충이처럼 부들부들대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기분 나빠서 속 좁게 토라졌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오히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절 자꾸 그렇게 속 좁은 여자로 만드는 거. 저도 힘들어요. 참다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참다라니? 아니, 누군 안 참은 줄 아니? 나도 힘들어. 그리고 진선아, 인간적으로 너 오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하루 종일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걸 또 더 먹으려다가 직원한테 쿠살이나 먹고 옆에 있던 나까지 민망했어? 그게 뭐 어때서요? 알뜰한 소비를 하는 건데.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 정말 끝장이라더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끝까지 없는 진선이에게 저는 결국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뜰한 소비는 무슨? 그냥 넌 스크루지도 울고 갈 천하의 짠돌이 자린고비일 뿐이야. 말을 뱉던 순간에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걸 한방 터뜨려 먹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 어느 때보다 굶주린 악귀처럼 변하는 진선이의 얼굴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선이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대가는 꽤나 아팠습니다. 진선이가 그날 이후로 저랑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어쩌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진선이는 틱틱대며 답하기 일쑤였어요. 진선아, 별일 없지? 네, 뭐 그냥 그렇죠. 지난번에 보낸 반찬은 잘 먹고 있고? 네, 그럼요. 곧 있으면 규승이 생일인데 같이 선물 보러 가지 않을래? 저 나름대로 화해의 손길이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길어져서 좋을 게 뭐 있겠나요? 하지만 진선이는 저랑요? 오빠 선물을요? 어디로요? 어디긴 백화점이지. 아, 백화점이요. 의외네요. 의외라니? 저 같은 짠돌이랑은 백화점이 아니라 어디 구제시장에 가자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 아이 이거 말하는 꼴 좀 보소.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강하게 말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타입이에요. 쉽게 밀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진선이 너 혹시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다고 삐진 거니? 네? 어머니, 삐지다니요? 제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곡을 찔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선이는
자기가 짠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싫은 거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대는 걸 들키는 것도 싫은 거였습니다. 모순이었죠. 저랑은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답답해서 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도 돼. 난 그냥 혹시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던 것 때문에 네가 기분이 나쁜 건가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쁘다고? 아니, 그럼 왜 방금 그런 소리를 한 건데? 구제시장이니 어쩌니? 그 딴 소리는 대체 왜 한 거냐고? 그건 그냥 예시를 든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어머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더 싫어요. 진선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얘랑은 의사소통이 힘들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규승이에게 듣자 하니 깜짝 놀라더군요. 진선이한테 짠돌이라고 그러셨다고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아니, 짠돌이한테 짠돌이라고 한 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문제죠. 엄마, 진선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2개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뭔데? 하나는 바퀴벌레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짠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질러버리셨다니. 아마 지금쯤 진선이한테 엄마는 바퀴벌레랑 동급으로 보일걸요? 그렇게까지 말을 들으니 솔직히 말해서 답이 안 나오더군요. 규승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복구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땅한 해답이 명료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진선이가 저한테서 마음을 열어야 뭘 하든 말든 할 텐데 지금처럼 마음을 닫고 있어서야 뭘 할 수 있겠나요? 그냥 이렇게 아들네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야 하는 걸까? 뭐 당장 내가 노후에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적당히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를 휘몰아치던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저희랑 계약 맺은 업체 쪽에서 부도가 났대요. 늦은 새벽. 몇 안 되는 저희 회사 직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희랑 관련이 있던 회사의 부도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 정도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유관 업체에서 부도난 곳은 물론 저희까지 고발하겠대요. 애초에 사기 계약이었다면서요. 뭐?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희랑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회사가 알고 보니 계약상에 허점을 이용해 그동안 이득을 보고 있었더군요. 하늘의 맹세코 저는 정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회사들이 그걸 믿어줄 리 없었죠. 저희 회사까지 공범으로 엮여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덕분에 원래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고, 그 외에 많은 재산들을 처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참는 편이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데다. 그런 와중에 아들 규승이가 제 속을 건드리더군요.
엄마, 이번에 저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투자? 갑자기 또 그건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저한테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던 터라. 돈 이야기만 나와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또 돈 이야기를 하다니. 짜증부터 나더군요. 됐다. 그만 좀 해.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했잖아. 돈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니? 아니면 귓구멍이 막힌 거야? 아니.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실 이유는. 그 전에 좋게 말했을 때 네가 못 알아 처먹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인정할게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른 빚쟁이들이 맨날 저한테 찾아와서 돈 내놔라, 어째라. 저를 달달달 볶아대는데. 저라고 힘들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까지 찾아와서 투자를 운운하는데. 미칠 노릇이죠.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요. 둘이 결혼할 때 집 구매 비용도 지원했고, 차량 구매랑 온갖 것들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이러다니. 제가 무슨 호구인가요? 그리고 아들네 부부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원래 저러지 않던 엄마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실망해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응석바지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의 경제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마저 팔아야 했고, 집은 아예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상황이 그쯤 되자 말하지 않아도 규승이와 진선이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좀 힘드세요? 저는 아들 녀석이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응. 어쩌다 보니 요즘 일이 좀 그렇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아니, 그럼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응? 왜? 그동안 엄마가 저희 집의 기둥이었잖아요. 내가 망해도 엄마 돈이 있으니까 항상 안심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사려야겠네요. 규승이 놈은 그냥 자기가 비빌 언덕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불안해 하던 거였고, 진선이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사업을 거의 다 정리하셨다고요? 정말요? 응. 이리저리 고소를 당하고 배상을 물어주다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면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네. 정말요? 환희. 저의 비극을 들은 순간 진선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환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저로서는 그간 진선이가 숨겨온 본심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진선이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서 그동안 내가 망하기만 바랐구나.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재판을 이어나가려 변호사비를 지불하는 것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참 세상도 야속하지. 어? 보일러가 왜 이러지?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더군요.
얼른 업체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젊은 출장 기사는 요즘 젊은이들이 의뢰 그렇듯 무신경하게 반응했어요. 동파된 거네요. 보일러를 바꾸셔야 해요. 보일러를 바꿔야 한다고요? 아니, 그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찬 바닥에서 주무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집주인한테 잘 말해보세요. 기사님, 바쁜 건 알겠지만 좀 잘 좀 봐주세요. 보일러를 직접 바꾸지 않고도 부분 수리는 힘들까요? 전 최대한 좋게 말한다고 한 건데 기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슬렸나 봐요. 곧바로 인상을 팍 찌푸리더라고요. 아줌마, 제가 지금 일을 대충 하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봐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진단을 한 거라고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바쁜 건 알겠지만 서민들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잖아요. 달래서 고쳐 쓸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서 그렇죠. 아, 몰라요. 그렇게 불만이면 본사에 전화하던가요. 그렇게 기사는 무턱대고 떠나버렸고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본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겨울이라 수리를 받으려면 2주는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리기사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아니, 한겨울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사연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저의 사정이 있는 거죠.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그냥 보일러를 바꾸세요. 그건 하루 만에 해드릴 테니까. 딱 봐도 지난번에 저희 말에 빈정이 상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리할 돈도 아까운 판국에 보일러를 어떻게 바꾸나요? 세입자인 제가 왜 이리 돈돈거리냐면 집주인이 저에게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자고 했거든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리까지는 2주일. 처음 며칠은 그냥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음장 같은 찬물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 정말 두피부터 두개골 전체가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찬바닥에서 잠드는 거였습니다. 냉골에 몸을 뉘이고 어떻게든 잠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몸이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도 그렇고.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다 보니 저는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돈이라도 빌려서 전기장판을 사볼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규승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래간만에 같이 외식하시는 건 어떠세요? 원래 가족 외식을 주도하던 건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진 후로는 제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의 초대 덕분에 규승이 진선이와 마주 앉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데 왈칵 눈물이 치밀려 하더군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나는 집에서 보일러 하나 고치지 못해 냉골에서 자고 있는데 아들 부부는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먹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규승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네? 뭐가 힘드세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너무 추워. 정말 미안한데
전기장판 하나만 사다 줄 수는 없을까? 저로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냉골에서 잠들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흔쾌히 말하는 규승이의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아무리 평소에 답답해도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는 도와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규승아. 엄마,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하세요. 며칠 안에 뭔가 해드릴게요. 진선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규승이와 진선이가 큰 박스를 들고 왔더군요. 엄마,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걸로 따뜻하게 주무세요. 진선이가 활짝 웃으며 박스에서 꺼낸 건 두꺼운 소미불이었습니다. 소미불? 전기장판이 아니라? 게다가 뭔가 이상했어요. 이불에서 낡은 냄새가 나더군요. 진선아, 이거 새로 산 거니? 아니요. 저희가 쓰던 건데 너무 두꺼워서 창고에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딱일 것 같아서요. 자기들이 쓰던 거라고? 쓰던 전기장판을 줘도 욕할 판에 자기들이 쓰던 이불을 가져온 거였어요.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규승아, 엄마가 부탁한 건 전기장판이었는데. 규승이한테 말을 했는데 진선이가 고개를 빼꼼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일주일만 기다리면 보일러 고친다면서요. 이걸로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진선이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기장판이 얼마나 비싼 물건이라고.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냐니요. 게다가 내 몸은? 늙은 내 몸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건가요? 진선아, 전기장판이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닌데. 그래도요. 아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이참에 어머니도 알뜰하게 살아보세요. 알뜰하게 살라고? 냉골에서 얼어 죽을 지경인데 알뜰하게 살라고? 자기들은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 하지만 이미 가져온 이불을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 고맙다. 억지로 웃으며 이불을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나서 저는 그 소미불을 바닥에 깔아보았어요. 분명 두꺼운 이불이었지만 냉골인 건 여전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이불 하나로 막을 수는 없더군요. 이게 뭐야, 이게. 그날 밤도 결국 추위에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 하나가 그렇게 아까운 돈이었을까요? 아들에게 따지고도 싶었지만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전에는 나 스스로 돈이 부족하지 않았으니 당당했지만 이제는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일러는 고쳐졌지만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죠. 그리고 저에게 마침내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등법원에서 이겼어요. 네? 정말요? 네. 원고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배상 책임도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된 거였어요.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저의 재산들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상황이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많이 회복될 수 있었죠.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거래처들을 회복했고, 자본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의 상황이 나아진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선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선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작은 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뭔데, 진선아? 제가 입던 니트예요. 어머님 체형이랑 비슷해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입던 옷을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였어요. 게다가 그 니트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곳곳에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진선아, 네? 정말 네가 입던 옷을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니? 네.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어머님. 요즘도 여전히 추우세요? 저희가 준 이불로 잘 버티고 계신가요? 농락이라도 하는 듯한 진선이의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가위는 왜? 진선이가 물어보는 순간 저는 그 낡은 니트를 진선이 눈앞에서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진선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가위질을 했어요. 진선아, 네. 앞으로 이런 걸로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네? 우습게 본다니요? 나를 뭘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네가 입던 헌 옷이나 네가 덮던 헌 이불 따위로 동정받고 싶지 않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기장판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헌 이불 가져다 주고 이제는 헌 옷까지 가져와서 선물이라고 하고. 진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진심으로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어머님. 이제 집에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연락도 하지 말고. 그날 이후로 저는 좀 더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어쩌다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규승이 녀석도 나중에야 나아진 제 상황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저예요.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걱정은 뭔 놈의 걱정이니? 헌거나 가져다 주던 녀석이. 너 또 돈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지? 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뭔데? 그게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딴 소리 할 거면 그냥 끊으라고. 그 이후로 아들 부부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니까 다시 설설기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다친 후였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일을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끽해봤자 10만 원을 조금 넘는 전기장판이 저에게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평생을 키워준 엄마인 저에게요? 이따금 어쩌면 자식이 저렇게 되어버린 것이 저의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울 때도 있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돈은 다시 있지만
몸은 늙어가니 말이죠. 무료한 삶을 어떤 것들로 채워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